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의 여정은 단순히 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 후에는 서로 다른 가족이 엮이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이해가 생겨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일상을 흔들어 놓기도 하죠. 저는 결혼한 지 6해가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전 우리는 서로의 꿈과 미래를 약속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가족과의 관계는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죠.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시댁의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자라났고, 저는 결혼 후 그런 차별을 직접 겪으며 고단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댁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주버니 내외와 비교되며 늘 작은 며느리로만 존재해야 했던 나날들은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겨내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시댁의 불합리한 요구와 차별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기에 충분했죠. 저는 더 이상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서 억울함과 희생만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의 가정,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남편이 어떻게 시댁의 압박을 이겨내고 우리만의 삶을 찾아가는 결단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시댁 내에서 언제나 두 번째로 취급되었고, 그 차별은 저와 남편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시댁의 차별은 명절과 중요한 가족 행사 때마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며 시댁은 항상 형님과 아주버니의 편의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명절 준비는 온전히 저의 몫이었고, 형님은 시어머니의 배려 속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형님, 이것 좀 같이 해 주실래요? 라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형님의 눈초리는 무시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형님에게 말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큰 며느리는 다리 아픈 아주버니와 결혼해 좀 고마운 사람이잖니? 그런 건 너 혼자 해도 되는 거 아니니? 며느라, 너는 이리로 와라. 와서 나랑 같이 이거나 보자꾸나. 이거 엄청 재밌어. 이 말은 마치 모든 책임이 저의 몫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형님은 그 말에 묵묵히 앉아 쉬며 시어머니 옆에서 자신의 손톱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했고, 시댁의 모든 식구들은 그 장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주버니의 다리 장애는 어릴 적 시아버지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시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끝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아주버니와 형님은 시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누리게 되었죠. 차별은 명절과 가족 모임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아주버니와 형님은 우리의 생활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니가 감기에 걸린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죠. 네 남편 지금 잠깐 회사에서 나올 수 있니? 큰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우리 큰 며느리가 운전을 못하잖니. 우리 큰아들이 큰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만 타면 벌벌 떨거든. 얼른 네 남편 보고 우리 큰아들 병원에 좀 데리고 가라고 해라.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요? 그럼 택시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예, 너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큰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몰라? 네 남편한테 얼른 말해라. 아마 그놈의 형 일이라면 바로 달려올 거다. 결국 저는 그 부탁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형님네를 위해 달려가는 일이 그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죠. 더 어이없던 것은 형님네 친정에서 과수원 일을 도와야 할 때였습니다. 형님의 아버지가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네 형이 갈 수가 없잖아. 그럼 너라도 가서 일손을 도와야지. 형이 사회 노릇을 못하면 너라도 해야 하는 거야. 주말마다 내려가서 일 좀 도와주고 해. 너 힘도 세잖아? 며느리, 너도 시간 되면 같이 가고. 알겠냐? 시골 과수원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일손을 돕던 남편은 차별을 받아도 참고 있었지만 그 피로가 눈에 보였습니다.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 우리의 도움을 요구했고 그 모든 과정에서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종종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리 아픈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항상 그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니는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 당당함은 때로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차별 속에서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형님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와 시부모의 편에는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댁에서 도움을 요청받은 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이 괜찮아? 이렇게 계속 우리가 희생하는 게. 형은 아버지 때문에 다친 거니까 부모님이 절절 매는 걸 이해하긴 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피해를 보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하나 발생하고 말죠. 저희는 결혼을 할 당시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작은 집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산을 하고 저희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던 친정엄마가 아버지에게 말을 한 듯해요. 아무래도 이사하는데 도움을 줘야겠다고. 엄마가 아이 목욕시키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힘들어 하셨고, 그리고 워낙에 집이 작다 보니 아이 물건을 사다 줘도 드릴 공간이 없다라는 것에 좀 마음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친정의 도움으로 저희는 이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라는 욕심에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죠. 친정의 도움으로 어렵게 집을 마련했을 때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안정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끊임없는 요구와 차별을 겪어온 우리는 이제야 우리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시댁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시댁에 전해진 후 전화는 금세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죠. 집을 샀다면서? 네, 어머니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요. 저희 아이와 가족을 위해. 네 친정의 도움이라니? 그렇게 처가 도움을 받아서야? 어디 우리 아들 체면이 서겠니? 사위가 처가의 도움으로 사위가 처가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했다고 소문이 나면 얼마나 비참할지 생각해 봤어? 어머니, 저희 돈으론 당장 큰 집은 어려웠어요. 친정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네가 우리 아들을 기죽게 만들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 닭다리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겠지만 지금 그놈 속이 속이겠냐? 넌 어떻게 너만 생각을 하니? 그리고 왜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안 했어? 어? 왜 우리 허락을 안 받았냐고? 네 눈에 우리 따위는 이제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큰 집이 생기니까 이 집안의 어른들은 보이지도 않았냐고? 그날 그렇게 전화는 끊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시댁의 호출을 받게 되죠. 와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와서 제대로 해명을 하라고. 안 그러면 자식 취급도 안 한다고 하면서 윽박을 지르더군요. 시댁의 공기는 차갑고도 또 차가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억울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순한 사람들이었고 항상 참아주기만 한 사람들이었으니 잘 이야기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 오산이었죠. 아주버니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 일이 형제간에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 사고로 겪은 일들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그 일로 인해 다들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나를 위해 준 거 알아. 너 또한 나한테 많은 걸 희생한 거 안다고. 그런데 이건 도를 넘은 거야. 이 일은 우리 형제의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거라고. 남편이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담담했죠. 형,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야.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진 알지만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고. 그리고 우리도 힘들었어. 야, 뭐라고? 네가 힘들었다고? 네가 다리 저냐? 어? 네가 병신 소리 들으면서 살았냐고? 네가 수술 받았어? 네가 걸어다닐 때 불편하게 걷냐고? 비 올 때 다리가 아프기를 해? 아니잖아. 그런데 네가 힘들었다고? 그래서 처가도움 받아서 편하게 살려고 한 거냐? 힘들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 집은 뭐가 되냐? 어? 지금 이 새끼야? 네가 얼마나 잘못한 건지 알아? 내가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와. 남편과 아주버니의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에 그 둘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쉬었죠. 그만해라. 엄마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놈도 대충은 알아들었겠지.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리마. 너희가 진짜 우리 가족이라면 그 집을 포기해야 해? 처가 도움을 받는 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성의를 무시할 순 없으니까 그 집에 형이 들어가서 살게끔 해.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야. 엄마의 결론은 그거야.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켜쥔 채 침묵했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죠. 집을 마련하는 것이 죄가 되어버린 현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댁의 태도, 그리고 형님과 아주버니의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집을 형한테 주라뇨. 이 사람 사는 게 하도 불쌍해서 처가에서 도움을 주신 건데, 그럼 이 사람 집안의 평화는 생각 안 하나요? 그게 중요해, 이놈의 새끼가? 지 처가에서 뭐 좀 받아 처먹었다고 엄마한테 으르렁대네? 너 누구 집 자식이야? 너 누구 동생이야? 어? 우리 집의 평화가 중하지? 너네 집 평화가 중해? 그리고 쟤가 뭐? 너 벌써부터 네 마누라 눈치 보는 거냐? 아이고 못난 놈, 어? 못난 놈. 됐어. 그렇게 그냥 네 형 들어가 살게 해. 말 잘 듣던 놈이 갑자기 왜 이래? 엄마 화나게 하지 마. 확 그냥. 엄마 너 다시 안 보는 수가 있어? 시댁의 뻔뻔한 요구에 제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 아주버님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이제는 친정의 도움으로 마련한 집까지 빼앗으려 하려는 모습에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편이 형님네 과수원에 가서 일한 것 일당은 쳐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몇 년이나 이 사람이 그 일을 해온지 아십니까? 저희 남편이 매년 과수원에서 무거운 짐 나르고 힘든 일 도와드린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모두 다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머뭇거렸고 형님은 팔짱을 끼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라는 말 하신 적 있나요? 아니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적어도 적어도 이건 기억하시죠? 제가 출산 후 100일도 되지 않은 아주버님 병원에 모셔다 드려 했던 그날. 그때 서러움 같은 거 그냥 참았어요. 친정엄마 계신데 무조건 전화로 오라고 닥달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 해드렸다고요? 왜냐?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 그랬습니까? 아주버니, 우리 남편이 운전했어요? 제 남편이 졸았습니까? 그랬냐고요? 처가 눈치 본다고요? 아주버니도 처가 눈치 보이니까 이 사람 과수원 보낸 거 아닙니까? 재수씨, 지금 말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너무한다고요? 너무한 게 뭔지 정말 모르시는군요. 시댁에서 저희를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제 부모님께서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여긴 우리 부려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정은 안 그렇거든요. 뭐든 주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다고요.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해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친정에서 마련한 집을 빼앗으려 하다니요. 가정의 평화, 가족의 화합, 저희만 희생하며 주는 것이 그 평화입니까? 아니 얘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야? 지금 네가 나설 자리야? 네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여자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저는 이제 이 집안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잘 드시고 잘 사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저희가 더 잘 살고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말라고요. 저흰 가겠습니다. 이 길로 가정의 평화가 깨지든 말든 저흰 모르겠어요. 가자, 여보. 남편과 저는 시댁을 나서며 뒤에서 시어머니와 형님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지만 모른 채 씁니다. 그날 우리는 시댁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아온 불합리함과 차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저희만의 삶을 찾아갈 시간이 온 것이었죠. 남편과 저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라고. 한때는 부모 자식 간의 끈을 끊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고 있었기에 망설임과 고통이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는 수많은 희생과 고난을 겪었고 시댁의 차별과 무관심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은 우리의 이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그들의 편의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생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으며 우리는 그들의 편의에 맞춰 움직여주는 존재로만 취급되었으니까요. 매번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마다, 힘든 일마다 우리는 묵묵히 시댁의 요구를 따랐고 그에 대해 감사를 듣기는커녕 비난과 압박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인연을 정리한 후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만의 가족을 중심으로 삶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족이 아니며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었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을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만의 가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